네,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이딴 폭로에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들고 나오면서 후폭풍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진실 규명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 상당한 흠집이 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여러 의혹을 말하기 전에 청와대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꾸라지, 사찰 유전자 없다, 행정 반원으로서의 업무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김태우 수사관은 세 개 정부 들어서 계속 수사관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세 개 민정수석실 안에 어떤 팀들이 공동으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하나의 개인의 어떤 이렇게 일부 언론사에 대한 누출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민정수석실 자체에서의 자기 단속이라든지 자기의 문제점들을 먼저 좀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 식의 어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실히 했는데 자기를 그냥 이용해 먹었다. 이런 어떤 분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그것이 청와대 입장에서 비상식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일과 그 사람의 과오를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말하자면 음해하고 있다, 무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빨리 진압이 되지 않고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해명한 부분에서 조금씩 내용이 바뀐 것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감 반원들의 일탈행위.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논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우영군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된 개인 비리 부분. 또 이강대 도롱사 사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현 정권 이른바 실세들, 현 정권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요. 이제 일단 현재 의혹 차원입니다만 두 번째는 민간인 사찰했는가 안 했는가.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공격할 때 가장 큰 적폐라고 공격했던 그 민간인 사찰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와대의 방금 말씀하신 반응입니다. 청와대가 말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변명을 지나쳐서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참 안타깝다 할 정도로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영군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검찰 조사 끝났다, 무혐의로 끝났다, 장모 씨로부터 1,000만 원 받은 건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그런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이 홍보 당국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보도 안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사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광항철도는 어쨌든 주식회사 민간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김태우 조사관에는 자기가 조사하라고 준 지시 명령서에는 민간기로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엇갈린 겁니다. 청와대는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헷갈린 거 아니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사례들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하셨던 얘기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 라인이라고 국한하기도 그렇지만 어찌 됐건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 책임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떤 일단락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우영건 대사의 경우에는 시점상에 2009년도 나오고 14년도 나왔고 그랬을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우 대사가 현재 말하는 대사직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을 수사해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미 대사로 된데 그 전에 잘 부실한 어떤 임명이라고 하면 인사수석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네. 면에서 인사 과정에서 민정이나 공직기강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건마다의 특수성과 과정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수사관들이 과거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왔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르게 해왔거나 다른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어떤 프로세스상 제도상의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예. 우리가 천명해야 될 지점, 또 천명하면서도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거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 규정을 어겼더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나오는데,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했던 분들이 들어와서 과거 방식으로 했을 방식이 그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과거 가능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국민 앞에서 민정수석이 밝혀야 되는데, 가장 지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이 많은 부분을 밝히면서 오히려 나는 오해가 더 많아지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어제부터 언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 말 맞다나 6급 예. 직원에 대해서 뭐 대변인 또는 무슨 홍보수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사실 이제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과민반을 보인 겁니다. 예. 과민반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급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대통령이 지방 출장 가면 보통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둘 중에 한 명 따라가는데 따라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이 사안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은 그동안 자기 입장을 밝혔어야지요, 사실. 예.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즉시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명확치가 않은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 사찰 의혹이 나온다니까는, 아니 뭐 금융인들, 전 총리 아들들에 대한 민간 조사하니까 그건 뭐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럼 관련 정책 연구하기 위해서 민간인 다 뒷조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을 했어야 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것, 이것도 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한번 자기들의 대응에 대해서 뭐가 잘못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 특감 반원들이 전 정권에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그 정권에서와 똑같이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정권에서 과거를 접해라고 민간인 사찰했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 문제도 스스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게 본질적으로 민간인 감찰 뭐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해명과 폭로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것이 이제 아주 규준을 정확하게 해서 대상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게 되니까 수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아마 현재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기가 미운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타겟으로 찍어내기 잡아서. 위해서 예. 타겟을 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비리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데 그야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내로남불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왜 민정수석실이 정책을 연구합니까? 그게 더 아닌 거. 예를 들면 가상화폐 네. 투자를 했던 사람 네. 중에서 물론 일반적인 어떤 가상화폐 정책이 법무부에서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행정 반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금융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말하자면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인 금융 정책과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총대를 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잘못된 거고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인사의 문제, 예.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그 검찰이라든지 생활적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범위를 청와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다른 그런 반부패하고의 구분은 뭐냐. 이런 것이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일을 네.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정확하게 청의를 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뭐 과거에
국정원이 이제 그런 민간인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안 한다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청와대의 말하자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나 민정수석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규정이 좀 더 다시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그만큼 진실규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사실 청와대가 지금 이 소송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입 닫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동안 공무상 이제 기밀 누설이라는 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기밀 누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청와대 대응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현재 일련의 사태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상황들, 즉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현 정부가 아까 말한 직권남용 얼마나 했나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죠. 수사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아마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직권남용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과거 정권에서 분들을 얼마나 많이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예. 직권남용이라는 건요. 형사법에 있지만 거의 그동안 적용이 안 됐던 네. 법입니다. 그런데 뭐 대법관들 이번에 뭐 사법부 하면서도 리포트 하나 쓰라 했다, 보고서 하나 작성하라 해서 직권남용 다 걸었습니다. 예.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사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또 민간인 사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끼어 들어올 수도 있다. 첩보하다 보면. 예. 예. 그러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사찰했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상부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상부 안 돼도 받아본 거 아닙니까? 받아봤어요. 반장은 최소한 받아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중지시켜야죠. 1년 반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지 안 시키고 자기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안 했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의구심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네. 뭐 우윤군 러시아 대사라든지 이강래 뭐 도로공 사장 같은 네. 실세들입니다. 이분들에 관한 첩보를 위로 보고 안 했다? 첩보를 하더라도 그거 안 했다는 것도 어쩌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업무상.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황들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쨌든 한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첩보들을 모았는데 이걸 지금은 언론에 다 뿌렸는지 아니면 하나씩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언론이 쪼개서 하는 건지는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폭로한다? 공익을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공익은 아니겠죠. 예. 네, 물론 이제 그런 그 현재의 정부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뭐 공익이라기보다는 내가 억울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같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어떤 현 정부나 민정수석이 잘못한 건 잘못한 그대로 그렇지만 보니까 이제 이분이 뭐 20개를 하면 18개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은 실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무 과욕이다. 뭐 너무 열정적으로 했다.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실망감이나 분노가 많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실제로 그렇지만 그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거의 부분들까지 다 틀어서 인류를 가지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개심죄로 여겨지고 뭐 개심죄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될 과거 것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문제 리포트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어떤 과잉이다 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놓고 정치권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찌됐든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덮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죠.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검찰론 수사가 안 될 수 있을 때 예. 그럼 특검을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검찰 조직으로서는 그 수사를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그런데 이제 검찰이 현재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번 수사 김태우 씨가 검찰 수사관입니다. 예. 검찰 식구입니다. 네.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감싸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과도하게 내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특검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뭐 청와대가 적극적 해명을 하고 의혹들이 풀려 나간다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혹이 계속 쌓여 나간다.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김 의원께서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령 이제 지금 우영건 대상급만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뭐 검찰에 뭐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당면한 그 수사 과정이 그 이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반에서 그랬을 때 검찰이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면 굳이 그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좀 애매하다. 너무 지나치게 정부 편에서 개인을 내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야권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묵히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말하자면 검찰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또 좀 더 이참에 좀 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홍카콜라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전 뭐 직접 보지도 못하고요. 관련 보도는 제가 봤습니다. 보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물론 좀 보도는 발췌해서 이제 보도하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방송이 있었으면 가장 센 말만 이제 발췌 사진만 이제 발췌해서 기사 쓴 걸 보면 세긴 세더라고요. 보면 일반 신문에서 할 수 없는 뭐 언론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물론 이제 유튜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면이 나옵니다만 굉장히 약간 복장도 좀 코믹하게 좀 입으셨는데 유튜브라는 게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유튜브는 또 주류 방송이 아닙니다. 비주류 방송입니다. 비주류 방송이다 보니까 또 말을 거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발언들은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뉴스라는 게요. 저도 일종의 뉴스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의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체코 방문 이야기는 시의성이 진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 이야기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첫 방송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할 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세게 내질렀고 저건 이제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른바 우파 쪽, 보수 쪽 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그분들을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효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콜라 같은 정말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뭐 콜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미국 가서 아마 조지아주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거기 가서 한번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분은 또 콜라가 몸에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첫째 홍준표 대표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본인 만족은 우선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뭐 장일이 있어야지 무슨 직책이 있고 그렇게 무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대선 주자로서 대표로서 일을 하시다가 사실은 뭐 변호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세미나 같은 거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완오브 되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1인이어야지 포커스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 본인은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지금 2만 명 이상의 이제 지지자들이 물론 그분들이 다 4만 명이 넘었죠. 4만 명이 넘었다는 지지자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3분의 2 정도는 어떤 뭐 시원한 말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얼마나 세게 하는지 한번 구경처럼 들어가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원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연 이제 올바른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장외 정치의 힘을 통해서 장내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어떤 암중 모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 생각해 보는데 기존에 이제 기득권 정치권들은 굉장히 거세게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밀어내고 싶어하는 조직이 아마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혹시나 뭐 예를 들면 야권 홍준표 대표가 여당을 공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비싸게 공격하는 것은 더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홍카콜라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계속 약간 웃고 좀 희화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정치인 홍준표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아마 본인은 도움이 될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고 아마 저 빨간 옷에 무슨 입은 것은
뭐 PD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PD 분이 그래서 좀 강하게 해라 해서 옷을 입었을 것 같은데 예. 저 사실 그 질문하신 거에서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1인 방송할 때 본인의 인지도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저런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류의 저런 예. 발언이 굉장히 필요하죠. 인지도를 높을 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야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입니다. 인지도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본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면 지난번에 25%를 얻었죠. 26%면은 이제 맨 오른쪽에는 26%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은 중간에 있는 성공 51% 얻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를 얻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저런 이제 유튜브 방송이 과연 나머지 25%에게 어필할 것인가, 통할 것인가 이걸 이제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영원히 이제 25%, 맨 오른쪽에 있는 25%를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면 효율적입니다. 예. 전당대회 목표로 한다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뜻, 뭐 대권 후보를 노린다면 나머지 25%, 과반을 향한 25%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저 방송 효율적일지는 저도 의심입니다. 일단 목표는 정당대회라고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송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할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